안녕하세요, 채널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면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모두 시원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쉽게 지치거나 어지럼증, 두통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런 증상들이 위험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온열 질환입니다. 오늘은 이 온열 질환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현명하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 시원한 계곡물이나 바다가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즐거운 여름을 보내기 위해 꼭 챙겨야 할 필수 아이템들이 있죠. 시원한 물과 양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바로 무더위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온열 질환자는 매년 늘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들과 평소 앓고 계신 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기온이 높을 때 평소보다 더 쉽게 피곤해지고 몸이 축 늘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더위를 먹은 건지 아니면 뉴스에서 말하는 온열 질환의 증상인지 늘 헷갈렸어요. 정확히 온열 질환이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했거든요. 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될 때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면서 생기는 모든 질병을 통틀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과열돼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흔히 더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온열 질환의 초기 증상이나 가벼운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뉴스에서 열사병, 일사병 이런 말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정확히 뭐가 뭔지 헷갈렸어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가 제일 위험한 건지 궁금하네요. 네, 맞아요. 온열 질환은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고 증상도 경중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시청자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씩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흔하고 경증인 열발진, 땀띠는 땀샘이 막혀서 피부에 붉은 뾰루지나 물집 형태로 발진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주로 피부가 접히는 부위나 옷에 눌리는 부분에 생기며 가려움증을 동반합니다. 그 다음으로 열부종은 고온에 노출된 후 발목이나 손등처럼 몸의 끝부분이 붓는 현상입니다. 보통 더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호전됩니다. 세 번째로 열경련은 땀을 많이 흘려 몸속 수분과 영분이 부족해질 때 발생합니다. 주로 종아리, 허벅지, 팔, 복부 등 사용량이 많은 근육에서 심한 경련이나 통증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고 전해질 음료를 마시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다음 2단계는 조금 더 주의해야 할 증상인데요. 열신신으로 갑자기 핑 돌면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3단계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일사병입니다. 이때는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고 속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또 땀을 많이 흘려서 피부가 차갑고 축축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위험한 응급 상황인 열사병입니다. 몸에 열이 40도씨 넘게 오르고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심하면 쓰러져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땀이 안 나는 건조한 피부일 수도 있지만 땀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열사병은 심각한 수준이네요. 마치 몸의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는 느낌이군요. 혹시 주변에도 이렇게 온열 질환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뉴스에서 더운 날 운동하다가 쓰러진 분들 이야기를 듣고 놀랐거든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온열 질환은 그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몸이 열에 의해 한계에 다다르면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예방이 중요하죠. 얼마 전에 야외 활동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 물을 잘 안 마셨거든요. 나중에 집 와서 푹 쉬는데도 영 기운이 없고 몸이 축 늘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물, 그늘, 휴식은 온열 질환 예방의 3대 수칙으로 중요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내용에 몇 가지 더 추가해서 구체적인 예방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목마르기 전에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해요. 어른 기준으로 남자분들은 하루에 컵으로 12잔 정도, 여자분들은 9잔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겠죠? 둘째,
기온이 가장 높이 오르는 시간대에는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시간대가 햇볕도 제일 강하고 온열질환 생길 위험도 높거든요. 셋째, 밖에 나갈 때는 가벼운 소재 옷을 입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모자나 선글라스, 햇볕 차단 크림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넷째, 힘든 운동이나 작업은 피하고 혹시 해야 한다면 중간중간 꼭 쉬어줘야 합니다. 저도 평소에 저 세 가지를 챙기려고 하는데 지넷만의 다른 예방 꿀팁이 있으신가요? 저는 늘 지치는데 건강관리 비법이 궁금하거든요. 각자 몸 상태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것도 체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본인에게 맞는 운동이나 식단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저도 평소에 잘 알아둬야지 하지만 막상 닥치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예방법도 중요하지만 만약 내 주변에서 누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힘들어하면 저는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할 것 같아요. 뭘 해야 할지 순서를 잘 모르겠어서요. 그런 위급 상황에 대비해서 꼭 알아둬야 할 응급처치법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죠. 온열질환 응급처치 4단계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헐렁하게 풀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째,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금물이고요. 몸을 식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원한 물을 뿌려주거나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부채나 선풍기로 바람을 쐬어주세요. 겨드랑이나 목덜미, 사타구니에 얼음주머니를 대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만약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해서 부족한 수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이때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마지막 넷째,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땀이 나지 않고 피부가 건조하고 뜨거우며 경련을 일으키는 등 열사병 의심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계속해서 체온을 낮춰주면서 환자를 옆으로 눕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와, 중요한 내용이네요. 사실 주변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당황해서 머리가 하얘질 것 같은데 이렇게 순서대로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특히 119 신고 전에 해줄 수 있는 응급처치들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게 됐어요. 이 내용들은 꼭 기억해뒀다가 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가 혹시라도 힘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급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죠. 이 모든 예방 수칙과 응급처치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여름철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온열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배워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물, 그늘, 휴식, 3대 수칙과 응급처치 4단계를 꼭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